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쿡쿡 쑤시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는 이웃 어르신들 소식,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장 전문의 김성국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인생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19년 전, 제가 50세였을 때 일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의사들이 달려와 심전도를 찍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심장혈관이 60% 이상 막혔습니다. 고지혈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재발하고 그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먹었기에 이 지경이 됐을까? 퇴원 후 저는 식탁에서 단 3가지 음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3분의 1이나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69세인 제가 여전히 진료를 보며 주말마다 손주들과 한강공원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3가지 독성 음식을 끊었을 뿐입니다. 신비한 약초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있는 그 음식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길래 이렇게 위험한가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드신 그 과자, 오늘 아침 커피에 넣은 그 하얀 프림, 점심에 드신 그 도넛, 이것들이 지금 당신의 심장을 천천히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여러분은 매일 이 독을 드시고 계십니다. 빵, 패스트푸드, 마가린, 커피 프림, 이 모든 것에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임경순 할머니는 매일 오후 드라마를 보시며 과자 한 봉지를 드셨습니다. 박사님, 그냥 작은 간식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3년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과자 한 봉지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트랜스 지방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일반 지방과는 달리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면 쉽게 갈라지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딱딱해지면 쉽게 손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확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매일 엄지손가락 끝마디 크기만큼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4분의 1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은 과자 한 봉지, 도넛 한 개, 프림 넣은 커피 2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많을까요? 여기 죽음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빵에 발라 드시는 그 노란 기름 덩어리, 바로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버터보다 건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자와 비스킷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드시나요? 그 바삭함 뒤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1년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과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커피 프림, 커피에 타서 드시는 하얀 가루 프림입니다. 이것은 트랜스 지방의 보고입니다. 매일 타서 드시는 그 한 스푼이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튀김 음식, 치킨 튀김, 감자 튀김, 모두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튀김은 같은 기름을 계속 재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도넛과 케이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뒤에 숨은 독. 특히 1년 보관이 가능한 공장에서 만든 빵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도시락, 편의점 음식이 싸고 간편해서 자주 드시나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놀라셨나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이런 간편식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간편함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제 과자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다 굶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대체입니다. 마가린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방울을 빵에 발라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커피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세요.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세요. 도넛 대신 삶은 고구마 한 개로 단맛을 충족시키세요. 편의점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준비한 도시락을 챙기세요. 임경순 할머니도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감소했고 가슴 통증과 숨가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수술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그 음식이 실은 당신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더 교활한 독은 바로 숨은 당분입니다. 더 무서운 이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요거트, 과일 주스, 곡물 시리얼, 건강음료. 이런 음식들이 실은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주범입니다. 제 환자 이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요거트와 시리얼, 점심엔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비싼 돈을 들여 건강식품을 사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3개월 검진에서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 올라갔고 혈당까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된 거죠? 비싼 유기농 음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충격이시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비밀은 숨은 당분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설탕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지금 당장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생산이 촉진됩니다. 쉽게 말해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80%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도록 자극하는 주범이 바로 당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숨어 있는지 아세요? 과일 요거트 한 컵에는 설탕이 밥 숟가락으로 4숟가락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건 초콜릿 2개와 같은 양이에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설탕이 밥 숟가락으로 7숟가락이나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은 양이죠. 시리얼 한 그릇에는 설탕이 3숟가락에서 많게는 8숟가락까지 들어 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놀라 바 하나에는 설탕이 4숟가락이나 들어 있습니다. 초콜릿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온 음료 한 병에는 설탕이 5숟가락에서 7숟가락까지 들어 있습니다. 운동 후 건강을 위해 마시는 그 음료가 실은 당분 폭탄입니다. 저지방 드레싱 지방을 빼고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을 넣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는 그 드레싱 한 스푼에 설탕 한 숟가락이 들어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무첨가와 자연 당분만, 천연 감미료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에 속지 마세요. 포도당, 과당, 자당, 메가당, 농축 과일즙, 꿀, 메이플 시럽, 이 모든 것들이 다 당분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심지어 플레인 요거트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판 플레인 요거트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과일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직접 신선한 과일 조금 넣어서 드셨습니다. 과일 주스는 주스로 만들지 않고 과일 그대로 드셨습니다. 시리얼은 삶은 계란과 현미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온 음료는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어서 드셨습니다. 단차는 무가당 녹차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딸이 왜 비싼 건강식품을 안 먹어 하고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건강이 좋아진 걸 보고 딸도 함께 식단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당분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담배나 술과 같은 중독성을요. 처음 당분 섭취를 줄이면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피로감, 짜증. 하지만 이건 단 일주일만 견디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엔 당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달콤한 맛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서 자연식품의 단맛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이 심장을 가장 빨리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 가장 맛있어서 더 위험한 적을 소개합니다.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삼겹살, 갈비, 곰탕, 설렁탕, 내장탕, 버터에 볶은 계란밥. 이런 음식들, 입에 침이 고이시죠? 하지만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제일 빨리 망가뜨립니다. 제 환자 김대엽 어르신은 78세의 건장한 노인이셨습니다. 매일 아침은 버터 계란밥, 점심은 곰탕, 저녁은 삼겹살을 즐겨 드셨죠. 제가 식단 조절을 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내가 평생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았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한 달 후 김 어르신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의 반절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계단 10개도 오르지 못하는 몸이 되셨죠. 왜 동물성 지방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동물성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콜레스테롤로 변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점점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요. 더 무서운 점은 동물성 지방이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말의 동물성 지방은 혈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기름때를 끼게 하는 이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동물성 지방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먹어도 괜찮았던 음식이 노년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노년층은 이미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물성 지방으로 인한 추가적인 혈관 좁아짐이 발생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어떤 음식에 동물성 지방이 많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삼겹살, 갈비, 목살 기름이 눈에 보이는 고기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포화 지방의 85%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한 끼 삼겹살로 하루 지방을 다 섭취하는 셈이죠. 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뽀얗게 보이는 국물이 콜라겐 때문이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뽀얀색의 상당 부분은 동물성 지방입니다.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곰탕 한 그릇에는 포화 지방이 성인 남성 주먹만큼 들어 있습니다. 내장탕, 선지해장국 내장은 콜레스테롤의 보고입니다. 특히 소의 간이나 대창, 곱창에는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게 들어 있습니다. 내장 백지에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의 양을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은 건강에 좋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튀긴 생선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튀김옷과 기름이 모든 건강상 이점을 날려버리고도 남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빈도를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고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겹살은 앞다리살, 뒷다리살, 닭 가슴살로 바꿔보세요. 기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살코기를 선택하세요. 곰탕은 국물이 뽀얗게 보인다면 식히고 위에 뜬 기름을 완전히 걷어낸 후 드세요. 또는 맑은 된장국, 청국장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버터 요리는 들기름, 올리브유 소량으로 대체하세요.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지방보다 혈관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내장 요리는 두부, 콩류로 대체하세요. 대체 단백질이지만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습니다. 튀긴 음식은 구운 음식, 찐 음식으로 바꾸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 환자 이영순 할머니는 67세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 얼마 남았다고라며 저항하셨지만 손주들의 설득에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 가슴살로, 곰탕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기름진 반찬 대신 나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죠. 놀랍게도 6개월 후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도 걸을 수 있어요. 진짜 변화는 그냥 식탁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식단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심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밥 한 끼에 삶은 계란, 콩나물국, 김. 현미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삶은 계란은 튀긴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콩나물국은 나트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맛있는 해독식품이죠. 이런 아침을 드시면 적어도 점심까지는 혈관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이미순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아침으로는 힘이 안 나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신기해요. 오히려 더 오래 배부르고 오후에 졸리지도 않아요. 잡곡밥에 된장국, 두부조림, 나물반찬. 잡곡밥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된장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죠. 이 조합은 포만감은 높이고 혈관 부담은 최소화하는 완벽한 한 끼입니다. 현미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맑은 된장국.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나물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맑은 된장국은 소화를 도와주죠. 이런 저녁을 드시면 밤새 여러분의 몸은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생과일 한 조각,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한 줌. 이런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특히 견과류는 적당히만 먹으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식단 변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제 환자 임순자 할머니는 이 식단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불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주 후부터는 식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입맛이 바뀌었어요.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먹기 싫어요. 오히려 나물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3개월 후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용하던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셨길래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이 이기는 식사는 5분이지만 몸이 이기는 식사는 50년을 남깁니다. 5분의 맛을 위해 50년의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매일 5분만 더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약보다 빠른 기적의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나한테는 불가능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체력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냐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운동이 아닌 활동입니다. 운동만큼 효과적이지만 훨씬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닥에 발을 대고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20번만 하면 됩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의심스러우시죠? 발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이 펌프를 활성화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와 발의 부종을 줄여줍니다. 제 환자 이정수 할아버지는 75세에 항상 다리가 저리고 붓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도 별 효과가 없었죠. 제가 이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2주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약보다 낫네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요. 다리가 가볍고 저림도 많이 줄었어요. 매 식사 후에 천천히 100걸음만 걸어보세요. 집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시간으로는 약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걷기가 왜 중요할까요? 식후 바로 움직이는 것은 혈당 상승을 30%나 줄여줍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인슐린의 효율이 높아져 혈당이 빨리 정상화됩니다. 그 결과 지방 저장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생성도 감소합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5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것도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0번만 문질러 주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배 문지르기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배 마사지는 우리 몸의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김영호 어르신은 80세에도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검진에서 어르신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변비약도 끊었답니다. TV 보실 때나 라디오 들으실 때, 잠깐 짬이 날 때 한번 해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해보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깊은 호흡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고지혈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 아셨나요? 깊은 호흡은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화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맑은 하늘이 고마웠다.
오늘 딸이 전화해줘서 좋았다 같은 단순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심장과 관계가 있나? 의심스러우시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심장 박동 변화가 더 건강하며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 5가지 5분 루틴을 모두 합해도 하루에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처방한 약만 복용한 환자들보다 이 루틴을 함께 실천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는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빨리 떨어졌고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간단한 활동들이 약물 없이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생활은 너무 정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많이 앉아 있고 더 적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5가지 활동은 현대 생활에서 부족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10분의 움직임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 뒤꿈치 들기 20번, 식사 후에 100걸음 걷기, 자기 전에 배 문지르기.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심장은 훨씬 더 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3가지 독성 음식을 바꾸고 5분 루틴을 시작하세요. 한 달 후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현명하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혈압을 잡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보물입니다.